1905년 6월 9일 일본에게 강화월선을 의뢰받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러일 양국의 강화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인 10일 이를 즉시 수락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스즈마 해전을 통해 파메르 운톡에서 기사 회생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스즈마 해전을 소위 동양의 기적이라 일컬으며 자화자축을 했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거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열망하던 소련 건국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레닌조차도 스즈마 해전을 두고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듯 러시아는 그토록 자부하던 최강의 발탐대가 괴멸을 벌이자 해상보급로가 사실상 무너져버렸고 최대 군사거점인 펑텐마저 잃게 되자 사실상 모든 전역이 전투 수행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에 종국엔 사할린까지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강화 조약을 맺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게 되죠. 실제로 일본은 강화회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사할린에 상륙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당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우호국이던 프랑스 외에 영국과도 협조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러일 협약으로 중국에서의 독일 세력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이로써 이 포츠부스 조약 이후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체제가 탄생하게 되었고 동시에 동일한 형태의 영국, 일본, 러시아라는 아시아판 삼국 협상체제도 성립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등으로 결국 니콜라이 2세는 패배를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러일 전쟁도 또 제정 러시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마지막까지도 일본의 재정 상황은 우리보다 더 나쁘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전쟁 수사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패전의 의미를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국내의 반정부 소유 사태가 더욱 격렬해지자 러시아는 결국 일본이 강화회담을 수락한 지 이틀 뒤 마지못해 자신들도 이를 수락하게 되죠. 강화회의는 일본 측 정권대사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과 러시아 측 정권대사 세르게이 비테 총리 간의 협상 끝에 9월 5일 러일 강화조약 이른바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됐습니다. 앞선 일본 제국의 흥망 제4부의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스키 조약의 하목에서 보았듯이 무릇 전쟁의 본질은 강화조약에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것은 러일 강화조약의 내용에서도 변함이 없었죠. 그러면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그냥 의례적인 조항이었고 실질적인 조항은 제2조부터입니다. 일본은 제2조에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짐을 인정한다를 넣었습니다. 시모노스키 조약에서는 제1조에서 조선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포츠모스 조약에서는 제2조에 일본의 첫 번째 전쟁 목적인 자신들의 수건, 즉 조선을 확보한다는 것을 넣음으로써 자신들의 전쟁의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이죠. 눈치가 보여 1조에서 한 타임 쉬어갔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제5조, 러시아는 라오뚱반도의 조차권을 일본에 양도할 것. 제6조에서는 청의 승인을 전제로 장춘, 리순간 철도를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6조 조항으로 일본은 훗날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국책기업은 철도사업, 광업,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독점 사업을 전개하는 등 만주신라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섬 전체는 아니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을 러시아가 일본에 양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포츠모스 조약의 주요 항목은 이것이 전부였고 일본에게 가장 절실했던 배상금 항목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산 일본 직전에 일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현금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명목상의 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얻어낸 것은 한반도를 빼면 원래 자신들이 먼저 조차받았다가 어이없이 뺏겼던 라오뚱반도와 아직도 완벽히 완성되지 못한 철도 노선 한 개, 그리고 얼어붙은 섬의 땅떼기 일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2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도 일본이 그렇게도 바라던 꿀단지, 즉 전쟁 배상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해서라도 강화조약을 신속히 성립시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마지막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파산 일부 직전의 상황이었기에 만약 여기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곧 패망이요 절멸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 전쟁의 결과로 향후 32년 동안 동아시아는 일본 침략 전쟁의 시험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자신들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동쪽구 섬나라에 살던 인간들의 허황된 판단으로 인해 종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국가 그리고 민족, 그 두껍고 낡은 갑옷이 쌓인 인간의 욕망, 과연 그 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너무나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절대 그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